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백문백답 마지막 시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해설 영상입니다. 먼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1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소재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 소유자도 과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에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표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주택임대소득세 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카운트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본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했어요. 이때 임대소득 과세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판단할 때 주택수 판단은 부부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합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따님이 아드님이 미혼인 상태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직계 좀비 속이 소유한 주택이죠.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가 과세되겠습니다. 과세. 국외 주택이면은 1주택 가지고 있어도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은 9억이 안 돼도 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9억이 안 돼도 해외 소재 주택은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3번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주택. 그런데 3개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입니다. 3개는 소형주택, 하나는 비소형주택인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채의 기준시가 3억인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형주택 과세 유예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유예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도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월세 수입은 소형주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어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월세 수입은 어떻게 과세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하고 조금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런데 월세, 소득세 낼 때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기간에 발생한 월세 수입은 소득세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소유기간인 거죠. 2주택 소유기간.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은 2주택이니까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5번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과세 대상일까요? 오피스텔은 주거와 상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복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으로, 상시 주거용이라는 뜻은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니면은 상가로 보는 거니까 상가 임대소득으로 섭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6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나요?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네.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인 거죠. 1주택. 그렇기 때문에 월세의 경우는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월세 수입이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7번입니다.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판단 기준일 어느 시점으로 9억 기준시가 9억 여부를 판단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중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에 양도하셨으면 10월 30일 기준 공시된 기준시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8번입니다. 2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을 월세 없이 100%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세 임대 수입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주택이고 2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이면은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부부 합산해서 전세 보증금 누적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3억을 초과해야 과세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3억까지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수 판정입니다. 주택수 판정. 주택수 판정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다 다른데요. 이번 주택수 판정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 관련한 주택수 판단입니다. 질문 9번입니다. 주택수는 소유주택으로 판단하는지 임대주택으로 판단하는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유주택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죠. 임대는 개념이 더 확장될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택도 임대할 수 있지만 전대차라고 임차를 1차적으로 했는데 일부를 떼어서 재임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임대업을 하는 거죠. 이 임대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소유주택입니다. 소유.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온전한 자기의 것.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재임대, 전대차 계약한 주택은 주택수 판단해서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10번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합니다. 50대 50. 이 경우 주택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 소유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남남 간의 공동. 이 경우는 각각 원칙적으로 각각 한 채입니다. 각각 한 채. 종부세하고 비슷하네요. 각각 한 채로 계산합니다. 다만 각각 한 채니까 지분이 50대 50이면은 주택은 사실상 하나인데 갑도 한 채, 을도 한 채, 두 채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과 을이 합의를 하셔서 갑 당신의 주택으로 합시다. 이렇게 약정을 하시고
정하셔서 신고를 하시면은 그 갑의 소유주택으로 보고 을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질문입니다. 소수지분 50% 미만 소수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인데요. 소수지분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일지라도 임대소득의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기속, 2020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소수지분일지라도 연간 수익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600만원 이상이니까 600만원부터죠. 600만원부터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9억 초과 주택의 소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속이니까 2021년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주임대료에 대한 겁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약 1.8% 이자를 매겨서 수입으로 보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질문 12번 보겠습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올해 2020년 기속부터는 1.8%입니다. 이만큼을 월세 수입으로 임대 수입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부부 합산해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를 계산하고요. 보증금 합계해서 3억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보증금 합계가 4억이 나오면 3억을 빼고 1억에 1.8%를 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온 금액의 60%만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4억이 나오면 먼저 3억을 빼고 곱하기 1.8% 한 다음에 곱하기 60% 해서 세금을 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입니다. 주택을 3사람, 4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할까요?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 전체를 한 거주자로 봅니다. 한 거주자. 공동사업 전체를 한 거주자로 봐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전세보증금 합계해서 3억 빼고 곱하기 1.8%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다음 질문 14번입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빼주고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수입은 소형주택일지라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 수입은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및 납부입니다. 1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수익금액에 들어갈까요?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료 이런 거.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거죠. 받아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이상으로 초과해서 받고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일부라도 남게 받는 경우는 이 경우는 수익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수익금액에 포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항목 이외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이것은 총수익금액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경우는 6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죠. 이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비교 서비스 예상 세액을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임대소득 총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포함해서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주택임대 총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타소득금액, 그 다음 소득공제금액 이런 게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위 상단에 모의계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모의계산, 그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업을 양쪽 모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쪽 모두, 이쪽 저쪽 모두 등록한 경우는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인데요. 단기로 등록한 경우는 30% 감면이 있고 장기로 등록한 경우는 75%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이 있고 이 감면을 받으면 20% 농특세 나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 5대 등록을 하면은 기본적인 인정경비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등록을 하시면은 기본공제 1인당 공제죠. 200만원이 4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올해 2020년 8월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형이 폐지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 폐지되었고 장기 중에서는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폐지되었습니다. 이 폐지된 유형은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만 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폐지되었으므로 혜택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폐지된 유형, 민특법에 의해서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단기는 매입 임대, 건설 임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는 전부 다 유지됩니다. 유지돼요. 장기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부 다 유지가 되는데 장기 임대 중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는 매입 임대 쪽에서 아파트만 콕 집어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9번 질문입니다.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발표 전 등록한 단기사업자도 민특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폐지된 유형의 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민특법 개정으로 자진 자동 등록이 자진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는 그동안 말소 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사대보험료 부담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소득금액에 따라 개개인마다 건강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점수를 책정해서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사풀TV 이전 영상 건강보험료 1편, 2편, 3편, 4편까지 있습니다. 이전 영상 건강보험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577-1000번입니다. 1577-1000번. 국민연금은 국번 없이 1355-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특법에 대한 백문백답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